해시태그 끌어당김의 법칙 마이너스 새 아이 엄마의 기적.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제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있는 시체 같았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겨울 서울 강서구 작은 아파트. 저는 이즈은 38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워킹맘이었죠. 아이는 셋, 12살 첫째 딸 수아, 9살 둘째 아들 준호, 5살 막내딸 하린이. 그리고 남편. 남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죠. 어느 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이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남편은 이미 일어나서 거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깨우는 것도 아침 준비하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만 보고 있었죠. 우리는 3년째 대화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세금 고지서 왔어. 아이 학원비 냈어? 이런 것들요. 사랑? 그런 거 까먹은 지 오래됐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수아야, 준호야, 하린아, 일어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느꼈을 겁니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첫째 수아가 투덜거렸어요. 엄마, 5분만 더요.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알았어. 5분만이라고 했을 텐데 그날 아침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일어나. 엄마 바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아이한테 화를 내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아는 울먹이며 일어났고 저는 죄책감에 눌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나쁜 엄마야. 나는 나쁜 엄마야.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푸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심 좀 하지. 한마디였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와글와글 떠들던 아침 식탁이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저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커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갔어요. 지하철에서 저는 로봇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저는 그냥 공허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난 뭘 위해 사는 걸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제 책상에 앉자마자 메일함을 열었어요. 57개 읽지 않은 메일. 모두 급한 것들이었습니다. 상사한테는 보고서 독촉, 거래처에서는 컴플레인, 부하 직원은 휴가 승인 요청.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밥 먹으러 갔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다가왔어요. 이 대리,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팀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버렸어요. 오후 3시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죠. 공황 발작이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숨을 헐떡였어요. 나 죽는 거 아냐? 심장마비 오는 거 아냐? 10분쯤 지나자 진정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해숙한 얼굴, 다크서클, 생기 없는 눈. 45은 되어 보였어요. 나 38살인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에 또 눈물이 났어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차에 그냥 뛰어들까?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소름 끼치는 생각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내가 지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저녁 먹이고 숙제 봐주고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모든 게 자동이었어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기계. 밤 11시 아이들이 다 자고 남편도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나 우울증이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요. 정신과 강의학과였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살기 싫어요. 매일 아침이 지옥이에요. 아이들한테 화내고 남편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회사에서는 공황 발작 오고 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대리님 중증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도 있고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았어요. 항우울제였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2주 정도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최소한 아침에 일어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덜 불행한 정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들은 친정엄마 댁에 보내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남편은 골프 간다고 나갔죠. 저는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넘기다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마이너스 끌어당김의 법칙. 처음엔 뭐야? 이런 유사과학. 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썸네일의 한 문장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엄마의 기적 같은 이야기.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한 40대 여성의 인터뷰였어요. 그녀도 저처럼 워킹맘이었고 우울증을 겪었고 가정 불화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생각만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어? 웃기는 소리.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만 실험해 봤어요. 정말로 제 생각과 감정을 바꿔봤죠. 그랬더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해볼까?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그날 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영상을 봤고 글도 읽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당신이 보내는 생각과 감정의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현실을,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 현실을 만든다는 거였죠. 그럼 나는 3년 동안 부정적 생각만 했으니까 부정적 현실을 끌어당긴 거구나.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새벽 6시.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 해보자. 끌어당김의 법칙 첫날. 처음에는 뭘 상상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나자 답답해졌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그때 영상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하는 삶을 선명하게 그리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세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엄마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함이 느껴져. 아이들을 보면 미소가 나와. 남편과 다정하게 대화해. 회사에 가는 것도 즐거워. 나는 건강해. 나는 에너지가 넘쳐. 나는 사랑받고 있어. 상상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상상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마치 누군가 안아주는 것 같은 평화로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저는 또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명상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길게 15분. 행복한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내가 기분 좋아 보여? 거울을 본 게 아니니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느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메일 안 보고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그날은 하나씩 처리하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 일이 술술 풀렸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주희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화장 바꿨어? 저는 웃었어요. 아니, 그냥 기분이 좀 나은 것 같아. 주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몇 달 만에 웃는 거 보는 것 같아. 좋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했어요. 점점 쉬워졌습니다. 행복한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어느 날 아침 수아를 깨우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일어날 시간이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수아가 눈을 뜨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오늘 기분 좋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수아 얼굴 보니까 기분 좋아. 수아가 와락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 엄마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둘째, 건강이 좋아졌어요. 공황 발작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었어요.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셋째,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대리, 요즘 일 처리가 정말 좋아졌어. 무슨 비결이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까?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먼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에너지는 전염되니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내가 먼저 바뀌자.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커피 드릴까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이런 대화를 안 했거든요. 응, 고마워. 작은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저녁에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꽃을 사왔어요. 내가 요즘 좋아 보여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꽃을 사온 게 몇 년 만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대화였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아, 뭐가 달라진 거야? 요즘 내가 예전 모습 같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우울증이었어요. 약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뭐? 내가 왜 몰랐어? 저는 웃었어요. 내가 말 안 했잖아요. 우리 대화를 안 했으니까. 남편은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달째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 기대됐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아침을 먹었어요. 남편과 출근하면서 뽀뽀를 했습니다. 회사 가는 길이 즐거웠어요. 회사에서는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차장 승진이었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대리, 아니 차장, 당신은 요즘 정말 빛이 나요. 팀 분위기도 좋아지고 실적도 올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군요. 이대리님, 3개월 전 검진 기록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스트레스 수치도 정상이고 혈압도 좋아지고 체중도 건강하게 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3달째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회사 동료 주희가 요즘 우울해 보였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주희야, 나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리고 제 경험을 들려줬어요. 주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진짜 돼? 생각만 바꾼다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 1달만 해봐. 손해볼 것도 없잖아. 1달 후 주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지은아, 대박이야. 진짜 효과 있어. 나 남자친구랑 헤어질 뻔했는데 관계가 좋아졌어. 그리고 오늘 팀장님한테 칭찬받았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6달째 제 인생은 기적 같았어요. 남편과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사랑했는데 잊고 살았나 봐. 이제 다시 기억났어.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프로젝트가 대성공했어요. 건강은 항우울제를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천천히 줄여나갔어요.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과 긍정적인 생각이 제 약이 됐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본래의 제 모습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첫째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요즘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둘째 준호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막내 하린이는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다시 돌아와 줘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1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어둠 속에서 절망했다면 지금은 밝은 조명 아래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1.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2.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3.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졌다. 4. 회사에서 승진했다. 5. 건강을 되찾았다. 6.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바뀐 건 특별한 마법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생각을 바꿨고, 생각이 바뀌니 감정이 바뀌었고, 감정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니 현실이 바뀐 거였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보이고, 해결책에 집중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부정에 집중하면 부정만 끌어당기고, 긍정에 집중하면 긍정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제가 우울하고 부정적이었을 때 제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아이들도 우울해졌고 남편도 거리를 뒀죠. 하지만 제가 긍정적이고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우울하신가요?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단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면 5분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세요. 선명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요. 처음에는 안 믿어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겨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는 건 여전히 바쁘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감사함을 느껴요.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적 스토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